다음은 계약법입니다. 총 10문제가 나오는 파트이고 비교적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문제 중 8문제를 목표로 합니다. 협의의 채권 계약으로 전용 계약 15가지가 있는데 3가지씩 끊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매매, 교환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물건의 이용을 말하며, 고용, 도급, 여행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현상광고, 위임, 임치도 역시 노무 제공이며,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는 기타 사유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서로 출연하면 유상, 서로 출연하는데 대가가 없으면 무상이며, 전액의 15가지 중에서 유무상계약은 소위 임신, 즉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4개이며, 무상계약은 증여와 사용대차 2가지이며 나머지는 전부 유상계약입니다. 낙선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유물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 성립하며, 유물계약의 종류는 현대계보로 암기하시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을 유물계약이라 말하며 그 외에는 전부 낙선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련성이 있으면 쌍무계약, 결련성이 없으면 편무계약으로 연결하시고, 결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말을 해보면 됩니다. 즉,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 말이 성립하면 결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이 필요하면 요식계약, 방식이 필요 없으면 불요식계약, 즉 전형계약을 말하며, 서로 출연하면 유상계약, 서로 출연했는데 대가성 없을 때는 무상계약, 좀 전에 살펴봤죠. 일시적 계약인 경우는 해지라는 표현을, 즉 채무 불이행 등일 때 사용하며, 계속적 계약인 경우는 해지라는 표현을 차임 지급 안 했을 때 사용합니다. 계약 성립의 모습은 3가지가 있는데,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즉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며,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즉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또다시 성립하며, 2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과 승낙을 살펴보면, 청약은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하며, 격지자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이며, 도달 후에는 상대방이 이행 착수 전이라도 철회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채무 이행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격승발로 암기하시고, 531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때 도달은 한 것으로 전제를 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대화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성립하며, 도달 가능하게 보내서 제때 도달은 해야 하며, 아예 늦게 보내서 연착된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도달 가능하게 보내는데 연착된 경우는 나눠봐야 하는데, 연착의 통지를 했을 경우에는 성립이 안 합니다. 즉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하며, 연착의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성립하며, 이때는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상실되며,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다수도 무방하지만 예를 들어 커피숍 항이나 광고 등에 해당되며, 청약의 주체는 특정인이어야 하며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으며, 조건이나 변경의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청약의 구속력이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즉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며,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는 이를 철회하지 마라 라는 규정입니다. 승낙 적격이란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승낙 기간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게 특징입니다. 쌍무란 결련성을 말하며, 기브앤테이크, 즉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쌍무계약이다 라고 보면 되며, 편묘는 결련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립상의 결련성은 일방의 채무가 성립해야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는 것을 말하고, 이행상의 결련성은 이행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말하며, 존속상의 결련성은 존속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 즉 위험부담을 말합니다. 즉 쌍무계약일 때 나오는 제도는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특징은 점유가 필요 없고 소멸시효는 진행하며 채무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채무가 서로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지위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게 특징입니다. 536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며,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양채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권리 존재를 부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는 게 특징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은 쌍무계약일 것,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이며, 동시이행 항변권 불인정 사유로는 토지거래 허가에서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여기서는 협력이 먼저이며 단 특약으로 동시이행 하자고는 가능합니다. 채무 변제, 단 채무 변제 후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이며, 임차권 등기 명령 시 보증금 반환, 경매 무효 시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일방의 채무가 선이행한다는 특약, 단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가 도래 시에는 동시이행에 해당됩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는 불안해 항변권과 중도금 판례가 있는데, 먼저 불안해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즉 선이행 의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사유, 즉 파산이나 신용불안 등이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도금 판례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가 도래하게 되면 동시이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나 상속 시에는 채무가 동일성 유지 시에는 동시이행이 가능하며, 동일성 유지 인정 사유로는 채양이와 채인이가 상속받아 이불 속에서 전부 울었다로 암기하십시오. 즉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이행불능, 전부 명령이 동일성 인정 사유이며, 항변권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하며, 즉 예로서 매매대금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항변권을 주장해야 상한 이행 판결이 나온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십시오. 동시행 항변권 인정 사유로는 구분 소유권의 구분관계 해소 시에는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이며,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 시 가능하고,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되고 그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해당됩니다.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 즉 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긴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은 원시적 불능일 것, 즉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하며, 배상 의무자, 갑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이며, 계약의 교섭 중 부당 파기란 계약 체결될 거라는 신뢰를 준 후 상당한 이유 없이 파기하는 것을 말하며, 신뢰 손해의 한정, 즉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둔 계약 조항, 여기서 특약이 우선하며, 사업자가 설명 의무 없이 계약 체결 시에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불가하며, 일부 무효의 특칙, 즉 약관의 일부에 무효가 있으면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쌍무계약과 낙선계약의 차이점은,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고 매매계약이지만, 평무계약 중 무상계약은 관계없는 것은 증여계약을 말하고,
증여계약은 민법상 비전형 계약을 말합니다.